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보고 온 영화는 추락의 해부입니다. 네, 추락의 해부고요. 사실 뭐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또 추천을 해주셨고 저도 좀 보고 싶었는데 사실 이 영화가 개봉관이 많지 않았고 최근에 이제 이게 OTT로 풀렸거든요. 쿠팡 플레이 그리고 왓챠, 웨이브 시리즈온에서 단품으로 돈을 내면 지금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뭐 영화관을 못 가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 그래서 결제를 하고 요거를 또 보고 왔습니다. 저도 좀 보고 싶었어요. 우원박 씨도 아까 배우 박정민 씨도 형 이거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봤습니다. 프랑스 영화고 2시간 30분 정도 짧진 않아요. 러닝타임이 한 2시간 30분 정도 되고요. 장르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이 영화의 장르가 좀 얼핏 보기에는 약간 범죄 스릴러? 혹은 뭐 법정 영화? 근데 또 어찌 보면은 그냥 심리물? 인간의 심리를 좀 들여다보는 뭐 그런 느낌도 있고 가족 드라마 같은 그 느낌도 있고 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범죄를 이제 파헤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또 이제 그 심리 드라마 같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이제 엄마 아빠 있고 자식이 한 명 있는데 그 자식은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고로 인해서 이제 앞을 못 봐요.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 그 아이를 돌보는 안내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이제 네 식구가 같이 시골에서 살고 있어요. 되게 그 외진 산골 막 눈이 쌓여 있는 그런 시골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엄마는 작가요, 작가, 유명한 작가. 그래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안내견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빠가 추락해서 죽어 있어요.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추락해서 죽어 있어. 그래서 엄마를 막 불러. 그래서 엄마가 막 놀래가지고 구급차 부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아빠가 어떻게 죽게 됐냐, 범인이 누구냐, 어떻게 된 거냐, 사고를 당한 거냐 이러면서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겉에서 보이는 핵심은 아빠가 사고를 당한 거냐, 혹은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냐, 혹은 누가 죽인 거냐, 요거를 이제 파헤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목격한 아들은 앞이 안 보이고 강아지가 이제 그걸 봤지, 뭐 강아지도 봤지만 그것도 강아지는 뭐 어차피 강아지니까 뭐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남편의 죽음에 둘러싼 그 비밀을 이제 파헤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쭉 봤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영화가 수상을 엄청 많이 했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각본상을 받을 정도로 일단은 뭐 완성도가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걱정을 하시잖아요.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뭐 그리고 어떤 그 유수의 영화제에서 뭔가 상을 수상한 영화, 그리고 뭔가 제목도 추락의 해부 뭐 이러면은, 그리고 지금 이게 개봉을 할 때 일반적인 관에서 많이 개봉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예술영화관 이런 독립영화관에서 개봉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지루하다 혹은 뭐 너무 재미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영화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2시간 30분이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고요. 그런 편견을 일단은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오시는 배우분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등장인물이 뭐 가족 뭐 3명의 강아지 한 마리, 그리고 뭐 변호사, 법정에서 이제 법정신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판사, 뭐 검사, 변호사 뭐 이 정도 등장을 하고 중간에 뭐 인터뷰하는 외부인 한 명 있고 뭐 이런데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영화는. 제가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단순히 이제 연기를 잘한다는 게 연기를 잘한다 혹은 와 연기 너무 잘했다 뭐 이런 표현보다 요즘에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연기 차력쇼를 펼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영화가 딱 그렇습니다. 여기 특히 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이 산드라 휠러 이 주인공이거든요. 산드라 휠러라는 그 여자 배우가 주인공인데 연기 차력이 무언지를 이 영화에서 제대로 보여줍니다. 진짜. 왜냐면은 이 여자 주인공이 용의자로 몰린단 말이야. 남편을 죽였냐 안 죽였냐 막 이런 걸로 몰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성공한 작가처럼 나오다가 남편의 죽음을 목격하고 충격받고 그러다가 자기가 용의자로 몰렸지만 아니라고 하고 그러다가 막 중간에 뭐 감정의 기복도 엄청나고 또 과거 회상씬에서 남편이랑 막 부부싸움하는 장면도 있고 마지막에 뭐 여러 가지 또 결말이 있고 막 이러면서 감정 기복이 엄청나고 그 안에서
일상의 연기도 있지만 굉장히 좀 격해지는 거나 표현해야 될 게 되게 많아. 왜냐면 또 아이를 생각해야 되는 어머니의 입장에 또 연기도 있고 되게 복합적인 그 입체적인 인물인데 미쳤습니다. 연기 차력쇼가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배우들 하나하나가 자기의 맡은 역할이 너무 충실히 잘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여기 또 되게 잘생긴 변호사 한 명이 나오거든요. 나이가 좀 중후한데 되게 잘생겼어. 이분도 연기 너무 잘하고, 아들 역할,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맹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아들도 연기를 너무 잘하고, 여기 또 법정씬에서 이 여자 주인공을 몰아붙이는 또 검사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검사 역할을 하신 분은 와 진짜 막 얄미울 정도로, 소위 말하면 좀 재수가 없을 정도로, 신문을 당하는 입장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진짜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검사도 정말 얄밉게 연기를 너무 잘하고, 무엇보다도 이건 뭐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화제가 됐지만 여기 나온 그 강아지, 스누비라고 불리는 강아지 있잖아요. 안내견. 와 얘는 저는 뭐 더미를 쓰거나 CG인 줄 알았어. 아니 걔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나? 왜냐면은 단순히 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막 별의별 연기를 다 하거든요. 걔가 와 근데 너무 잘해 연기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이 걔가 되게 화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걔까지도 진짜 인생 연기를 펼칠 정도로 이 영화는 연기가 거슬리는 게 없을 정도로 너무나 뭐 대단하고요. 몰입감이 진짜 엄청나요. 일단은 남편이 추락하면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부터는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로 관객을 이제 몰아붙이고 점점 이제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와이프가 용의자로 몰려서 와이프를 이제 신문하고, 법정에서 이제 변호사가 와이프를 변호하고 검사가 몰아붙이고 막 이런 과정에서 이 법정씬이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이 영화의 백미입니다. 실제 법정에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나오고, 그 분위기라든지 여자 주인공이 유리한 뭐 이야기가 나오거나, 혹은 여자 주인공이 범인으로 몰리는 어떤 진술이나 증거들이 나오거나 신문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 혹은 관객들이 이제 그 용의자를 보는 시선 막 이런 것까지도 너무 분위기를 너무 잘 살렸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사건을 파헤치는 듯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이 남편과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 가족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파헤치는 영화란 말이야. 그래서 그 안에서의 어떤 그 내용도 너무 훌륭하고, 그러니까 그걸 파헤치는 방식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오는 방식이 너무 몰입감 있어요. 특히나 법정씬, 제가 제일 진짜 인상 깊었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장면이 모두 매 장면 정말 다 인상 깊었는데, 증거로 이제 녹취록이 나와요. 이 둘이 싸우는 녹취록이 나와. 남편과 이제 부인이. 근데 법정에서 그 녹취록이 이제 울려 퍼지단 말이야. 그러다가 거기 이제 보고 있는 방청객들이나 판사나 검사, 변호사, 그리고 용의자까지 다 이제 그 녹취록을 듣다가 과거로 이제 플래시백이죠. 그 장면이 이제 막 연출이 되는데, 와, 그 부부가 싸우는 씬은 진짜 실제 부부 싸움을 찍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리얼하고 진짜 인상적인 거. 그러다가 다시 그 화면에서 이제 법정으로 딱 화면이 바뀐단 말이야. 이제 녹취를 듣는 화면으로 딱 바뀌는데, 그때 방청하고 있는 그 얼굴 하나하나를 잡는데 마치 지금 내 표정인 것 같아. 와, 진짜 너무 숨 막히고, 그 녹취로 듣고 있는 내 표정을 담는 것 마냥 현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생생합니다. 영화의 정말 백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영화는 범죄를 뭔가 파헤치는 영화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구조를 띠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또 이 가족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뭐 디테일하게 파헤치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파고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후벼 파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법정씬 형태로 가져와서 플래시백 되고 증인들을 신문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조금씩 파고드는 그 부분이 엄청나요. 그래서 저는 이 추락의 해부라는 제목이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이 단순히 추락의 해부가 남편이 추락한 거를 어떻게 남편이 죽게 됐는지를 해부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해부하는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제목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실제로 해부하거든. 진짜 막
사소한 하나하나까지 어찌 보면 되게 평범한 단어는 아니잖아. 추락을 해부? 해부라는 단어도 사실 영화 제목으로 잘 쓰이진 않는데 그래서 영화 제목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어쨌든 범죄를 수사하는 또 수사물의 성격을 좀 띠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식으로 범죄를 수사하는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뭐 남편이 뭐 이렇게 추락했을 때 이거는 뭐 타살로밖에 안 된다. 그러면 또 반대편에서 아니다. 뭐 이건 타살이 아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고사일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그 범죄 수사를 하는 방식 혹은 이제 법정에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재밌는 점은 그럼 그것을 이제 대비해서 이 변호인이 용의자와 함께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상대가 어떤 공격을 해올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는지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실제로 한 사건을 두고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법정에서 이것이 쓰이는지 또 그 수사는 범죄 수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뭐 이런 걸 보는 재미도 꽤 쏠쏠합니다. 꽤나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게 사실적이야. 마치 이 한 사건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사건만 보면은 이 한 사건이 어떤 식으로 결론 지어지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한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무엇보다도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건 버릴 만한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카메라 샷을 잡는 거나 이 카메라 구도가 뭐 특이하거나 되게 뭐 힙한데 뭐 트렌디한데 뭐 이런 건 아니야. 되게 단순해. 그냥 뭐 계단 잡거나 여기서 키우고 있는 그 안내견의 시선에서 이렇게 바라보거나 혹은 안내견의 뒤를 따라가거나 막 이런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뭔가를 좀 평범한 샷이지만 이게 영화가 되게 잘 어우러지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디테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막 법정에서도 주인공이 흔들릴 때 같이 카메라가 막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위태위태 한다든지 그때마다 관객들 하나하나 잡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뭔가 남편 이제 죽은 남편도 계속 이제 과거로 플래시백 되면서 남편의 연기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남편이 아들에게 뭔가를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해주는데 거기서의 연출도 되게 인상적인 게 플래시백이 돼서 아버지가 말하거든. 아버지가 말하는데 그 목소리는 아들이 증언하는 걸로 나와요. 되게 인상적이었어. 근데 막 마치 더빙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습은 화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목소리는 아들의 증언. 아버지가 한 말을 고스란히 대사로 옮겨요. 예를 들면은 아들아 너는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한다 치면은 아들이 그거를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아들아 너는 열심히 살아야 돼라고 하는데 화면은 아버지가 진짜 나한테 하는 그 입모양으로 보여주고 목소리는 아들로 뭐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된다든지 이런 되게 어찌 보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영화가 보여주려고 하는 말을 연출로 그걸 되게 좀 영리한 방법으로 그리고 되게 해치지 않고 거슬리는 부분 없이 그러니까 확 튀고 약간 막 혹은 뭐 너무 화려하거나 기교를 부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모든 화면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어떤 의미를 담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담백하게 담아내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뭔가 되게 좀 화면과 되게 잘 어울리는 이 영화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진짜로. 예를 들면 뭐 위에서 남편이 추락한 지점을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라든지 혹은 갑자기 계단을 잡거나 천장을 잡거나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거든. 감독이 다 의도한 거란 말이야. 그런 걸로 하면 계속 우리를 한 번씩 더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쨌든 여기도 또 개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개의 시선을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개가 이동하는 그 뒤를 팔로우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샷들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허투루 쓴 장면들이 없어.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이 영화가 선을 넘지 않아서 좋았어요. 스포일러일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변호사와의 관계 변호사와 굉장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서 이 변호사를 되게 신뢰하거든요. 이 여자가 부인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변호사와의 관계도 뭔가 좀 애매하거든요. 이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리고 뭔가 그 뒤에 아들의 어떤 증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남편의 죽음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런 거 아니야? 근데 그 선을 안 넘더라고. 되게 깔끔했어요. 엔딩조차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깔끔하게 딱 떨어지고 아마
보는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을 지었거든요. 여러 가지 유추를 통해서. 뭐 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른 거니까. 결말조차도 굉장히 깔끔해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2시간 30분인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몰입감 있게 봤어요. 특히나 그 긴장감이 되게 단순하잖아. 그냥 남편이 죽었는데 이 남편이 왜 죽은 거냐, 어떻게 죽은 거냐, 어떻게랑 왜가 되게 중요한데 마지막에 그 아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데 정확한 대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돼서 다 모를 때는 왜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좋다. 이 영화를 좀 관통하는 말인 것 같거든요. 거기서 이제 뒤통수로 딱 맞은 느낌인데 실제로 이 영화는 계속 그걸로 하여금 이제 몰입감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영화를 볼 때는 나도 그랬어. 어떻게 남편이 죽은 거지? 이거에 집중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법정심 펼쳐지고 드러나지 않았던 이 가족들의 어떤 관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이제 관객들도 어떻게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된 거야라고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잘 끌고 가요. 그래서 영화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남편의 죽음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관객들로 궁금해지는데 나중에 돼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관객들도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되는, 굉장히 영리하고 영화가 너무 재밌습니다. 최근에 만족스러운 영화들을 많이 봤는데 이 영화 황금종려상 왜 받았는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 받을 만했다. 이 감독이 보니까 지스틴 트리에 감독이에요. 저는 잘 모르는 감독인데 영화를 많이 찍으셨는데 10일, 뭐 빅토리아, 에이지 오브 패닉, 투십스 뭐 이런 영화들을 찍으셨는데 보니까 이 영화들을 모두 각본까지 자기가 다 썼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각본 따로 뭐 감독은 따로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감독은 각본도 본인이 쓰고 본인이 또 메가폰을 잡아서 영화를 연출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쓴 각본을 자기가 연출하다 보니까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가장 잘 연출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자기가 썼으니까 이 각본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자기가 제일 잘하니까 그걸 연출하는 능력도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새삼스럽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여자 주인공 산드라 휠러, 와 이분은 연기 진짜 무슨 연기 차력쇼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아카데미 시상식에 이분이 출연한 영화가 동시에 2편이 올랐어. 아카데미 시상식에 노미네이트가 된 게 그 존 오브 인터레스트, 아직 한국에는 개봉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랑 추락의 해부 이 2편에 모두 등장을 하셨는데 2편 다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로 오르고 또 칸 영화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영화 보는 눈도 있으신 것 같고 연기도 저는 그렇게 많이 주목했던 배우는 아닌데 이 영화를 통해서 아 좋은 배우 또 한번 알아갑니다. 그래서 추락의 해부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신 이유를 알겠고 왜 그 유수의 어떤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많이 받았는지도 알 것 같고 박정민 배우가 왜 추천해 줬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0만이 넘었어요. 나름 영화관에서 막 밀어주는 그런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0만이 넘었다는 건 그만큼 또 어쨌든 영화가 잘 만들어졌다 뭐 이런 뜻이겠죠.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추락의 해부 결론, 일단은 이 영화가 왜 황금종려상을 받았는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받았는지 알 것 같다. 연출 너무 깔끔하고요. 그리고 버릴 장면이 없을 정도로 군더더기 없이 너무 연출을 잘했고 연기 촬영쇼를 펼친다. 배우들 특히나 여자 주인공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안내견의 연기 미쳤다. 너무 놀랍다. 최고였다. 여자 주인공은 진짜 최고예요. 그리고 이야기의 몰입감이 엄청나다. 처음에는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범죄 수사국으로 몰아가면서 법정심까지 너무 잘 흘러가고 뒤로 가서는 이제 거기서 파헤쳐지는 가족의 이야기, 거기서 오는 또 몰입감이 있거든요. 특히 가장 이 영화의 백미는 녹취록으로 음성으로 듣다가 부부싸움으로 플래시백 됐다가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을 때 그 어떤 그 긴장감, 그 씬은 진짜 백미였다. 그리고 결론까지도 굉장히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론이었다. 2시간 30분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추락의 해부 강추 강력 추천하고요. 이거 가겠습니다. 21,000원 가겠습니다. 21,000원 정도는 충분히 줄만하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듄 파트 2가 그거예요. 영화값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 듄 파트 2가 23,000원이라고 해서 추락의 해부가 더 안 좋고 듄 파트 2가 더 좋은 영화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듄 파트 2는 어쨌든 시각적인 효과랑 눈과 귀를 또 때려박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저는 가산점을 준 거고 추락의 해부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 OTT에서 결제를 하고 봐야 되지만 전혀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아마 웬만해서는 대부분 다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왜냐면 시작부터 딱 이제 사건이 벌어진 순간부터는 너무 몰입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뭐 범죄도시도 나오고 넷플릭스에서도 종말의 바보 볼 게 많아요. 이것저것. 그래서 그거 보는 대로 저도 또 후기 영상 올려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